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블록 잉크, 예전엔 스퀘어였죠. 이 회사의 S&P 500 지수 편입 소식입니다. 아, 네, 그 소식 나왔죠? 네, 블룸버그 같은 여러 매체에서 다뤘는데 7월 23일부터 헤스 자리를 대신해서 S&P 500에 들어간다고 해요. 맞습니다. 발표 딱 나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8% 넘게 뛰었다고 하니까 와, 이거 시장 기대가 정말 크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만도 한 게 S&P 500 편입이라는 게요. 이게 단순히 회사가 커졌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요.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고 또 뭐랄까 시장 트렌드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네네. 특히 중요한 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패시브 펀드나 ETF들이 있잖아요. 네, 추종 자금들. 네, 얘네들이 이 지수를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편입되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하, 자동 매수세가 붙는 거군요. 그렇죠. 유동성도 좋아지고 기관 투자자들 관심도 커지고 기업 신뢰도도 올라가고요.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긍정적이겠네요. 네, 과거 사례들을 봐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블록하면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네모난 하얀색 카드 단말기, 스퀘어, 그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작은 가게들에서 많이 썼죠. 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개인 간 송금 서비스, 그 캐시앱,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성장 동력이에요. 심지어 이걸로 최근에는 미국 FDIC 승인받은 자회사를 통해서 캐시앱 버로우라고 대출 상품까지 내놨다면서요? 네, 맞아요. 대출까지 직접 하는 거죠. 와, 그럼 뭐 예금, 결제, 송금에 이제 대출까지. 이거 거의 은행 아닌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결제 인프라만 제공했는데 이제는 개인 금융 쪽, 그러니까 캐시앱하고요. 네. 또 상인들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 POS 시스템이나 온라인 결제, 재고 관리 이런 것들. 이 두 개를 다 가져가는 종합 핀테크 플랫폼으로 완전히 진화한 거죠. POS는 판매 시점 정보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상점에서 쓰는 시스템이요. 근데 그 산업은행 라이선스 가진 자회사 통해서 직접 대출을 한다. 이거는 기존 금융권이랑 정말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건 이들이 가진 그 방대한 결제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더 빠르게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존 은행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차별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와, 데이터를 쓰면 확실히 기존 은행들이 못 보던 걸 볼 수도 있겠네요. 리스크 관리도 더 잘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블럭 이야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창업자 잭도 씨. 이 사람의 비트코인 사랑이잖아요. 아, 그렇죠. 워낙 유명한 비트코인 지지자죠. 실제로 그 스퀘어 단말기에서 비트코인 결제도 지원한다면서요. 미국 상장사 중에 암호화폐를 실제 결제에 쓰는 곳이 거의 없는데 이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결제 수단 하나 더 추가 이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아, 더 큰 그림이 있다. 네,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웹3 기술이랑 연결한다거나 네. 아니면 기존 금융 시스템 바깥에 있는 그런 대한 금융시장을 노린다거나 혹은 국경 간 송금 수수료를 확 낮추는 그런 혁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걸 수도 있어요. 와, 가능성은 정말 많네요. 그런데 당연히 리스크도 있죠.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그리고 아직 규제도 좀 불확실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업 확장에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랑 위험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겠네요. 네, 그 균형을 어떻게 접느냐가 블락한 때는 정말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들어보니까 상인 금융도 하고 소비자 금융도 하고 거기에 또 디지털 자산까지. 와, 이거 정말 야심찬데요. 근데 그만큼 관리할 것도 진짜 많아 보여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그 소비자 대출 늘리는 거요. 이건 필연적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돈 떼일 위험. 그렇죠. 그리고 당국 규제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또 금리 변동 같은 거시경제 리스크에도 더 민감해지겠죠. 아,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보면요. 블락은 여전히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성장은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진 모델 자체가 독특하잖아요. 전통 금융, 핀테크, 거기다 디지털 자산까지 다 아우르려는 이 시도.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블럭의 S&P 500 편입은 어떻게 보면 핀테크, 특히 디지털 자산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이 이제 미국 주류 자본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상징성이 크네요. 더 크게 보면 금융시장 구조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이 변화의 중심에서 블럭이 주목해야 할 일종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크호스라. 물론 지수 편입되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도 있겠지만 결국 시장은 이 회사가 가진 그 혁신 잠재력, 성장 스토리에도 주목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블럭 사례를 보니까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단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블록처럼 전통적인 결제나 은행 업무에다가 또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까지 통합하려는 이런 담대한 시도, 이게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